불안이라는 감정,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불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벽을 쌓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막 필사적으로 누군가한테 매달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얼굴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 회피성 성격과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두렵다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쪽은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한쪽은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게 만드는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심리학에서는 이 두 성격을 어디쯤으로 볼까요? 바로 시군 성격 장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이 시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핵심 특징으로 공유하는 유형들을 묶어놓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회피성과 의존성에 오늘 제대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깊은 물을 똑같이 무서워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요, 물에 빠질까봐 무서워서 아예 수영장 근처에도 안 가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똑같이 무서워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필사적으로 붙잡고 절대 안 놓아주는 거죠. 어때요? 두려움의 원인은 같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완전히 딴판이죠.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두 성격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회피성 성격을 보세요. 이들의 모든 행동은 딱 하나, 거절당하고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시작돼요. 혹시 내가 부족한 걸 들키면 어쩌지? 이 수치심을 피하는 게 그냥 최우선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의존성 성격은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는 혼자 남겨지는 것, 바로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든 보살핌을 받아내야 하니까 상대방한테 복종하고 매달리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진짜 시작점부터가 완전 다르죠. 그럼 회피적인 성향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이분들은요, 비판이나 거절의 가능성 자체를 그냥 원천 차단하려고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직장에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중심엔 딱 하나, 수치심을 피하자.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의존적인 성향의 행동을 한번 볼게요. 이들의 세상은 나는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아주 깊은 믿음 위에 서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점심 메뉴 정하는 사소한 결정조차 다른 사람의 확인이 꼭 필요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부당한 요구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를 막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반대인 행동들이 사실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슬라이드는요, 두 성격을 움직이는 엔진, 그러니까 핵심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피성 성격의 마음속엔 이런 목소리가 계속 울려요. 나는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결국 날 떠나고 말 거야. 라고요. 반면에 의존성 성격의 마음속엔 이런 목소리가 있죠. 나는 너무 무력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날 돌봐줘야 해. 라고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이 이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문장이 회피성 성격이 겪는 가슴 아픈 갈등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사실 이들도 누구보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근데 거절당했을 때 그 상처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관계를 맺는 대신 절대 상처받을 일이 없는 안전한 상상의 세계로 한 발짝 물러서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의존성 성격의 세계는 또 어떨까요? 그 중심에는 유기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서 그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내 욕구나 의견쯤은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 없다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두 가지 다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려움의 시작점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회피성 성격은요, 보통 어린 시절에 거절을 많이 경험한 데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계속 거부당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의존성 성격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과잉보호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볼 기회를 싹 다 뺏어버리니까 나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오히려 심어주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길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좀 더 희망적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회피적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함이요. 나는 당신을 비판하지 않아요 라는 신호를 꾸준히 일관되게 보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에 의존적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작은 기회를 주고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지지해주는 것.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만약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면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달라요. 회피성 성향을 가진 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을 견디면서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연습이죠. 반대로 의존성 성향의 과제는 자율성을 키우는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어쩌면 조금은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겠죠? 결국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관계를 얻기 위해 거덜당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독립이 주는 불안을 감수할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